안녕하세요. 오라클 관리 실무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성능 면에서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있죠. 그래서 중대형 컴퓨터 시스템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이라기보다는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개념과 실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강의의 목표가 바로 오라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자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차례를 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라클의 구조를 잘 알아야 그 각각의 어떤 파라미터 설정 값들을 잘 조정할 수 있겠죠.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SQL 문장을 실행할 때 과연 어떤 원리로 실행되는지 원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오라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역할은 어떠한 것인지, 오라클은 어떻게 시작하고 종료를 하는지, 데이터베이스는 결국은 파일로 관리가 되겠죠. 이 파일로 저장될 때 컨트롤 파일, 리드로그 파일, 데이터 파일들을 관리하는 방법과 저장 구조들, 그리고 중요한 두 축이 이 파일들을 관리하는 방법과 바로 메모리를 관리하는 기법들입니다. 메모리에서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메모리 관리하는 기법들에 따라서 오라클 성능이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수많은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DB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 사용자들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DBMS 잡, DBMS 스케줄러, 네트워크와 오라클 넷 서비스, 플래시백, 데이터 펌프, 마이그레이션, 오라클 ASM, 리커버리, 복구하는 방법까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라클을 띄워놓은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은 바로 제가 리눅스에다가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오라클사에서 제공하는 리눅스가 있습니다. 그 리눅스에다가 오라클 버전은 12C로 설치한 것으로 화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먼저 SQL 플러스를 띄우고 커넥트를 통해서 접속을 한 뒤에 스타트업이라는 명령을 치게 되시면 이렇게 오라클 인스턴스가 스타트 됩니다. 생성됐다는 내용을 보게 되시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메모리의 영역을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토탈 시스템 글로벌 에어리어라는 이 명칭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SGA, Fix Size, Variable Size, Database Purpose, Read Purpose 이런 영역들이 잡혀 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마운트 되었고 오픈되었다는 것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오라클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서버의 전체 구조는 인스턴스와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스턴스는 메모리에 생성되는 구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디스크에 생기는 파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고 여기 오라클 서버라는 용어가 나오죠. 오라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실행을 하게 되시면 오라클은 메모리와 디스크에 특별한 구조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성되는 구조 자체를 오라클 용어로 오라클 서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기계라기보다는 인스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합친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턴스는 메모리에 생성되는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SGA와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스템 글로벌 에어리어 실제로 오라클에 있는 대부분의 작업들이 수행되는 공간이 바로 이 메모리 공간 SGA가 되겠고요. 오라클 서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바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실제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파일들을 뜻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데이터 파일즈, 컨트롤 파일즈, 리드로그 파일즈. 이 세 가지를 한번 실제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을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DBA 데이터 파일즈를 조회하게 되시면 이 테이블에 실제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일 네임이라는 항목이 뜨고요.
app 밑에 오라클 밑에 오라 데이터 디렉토리 하부에 db12c라는 이게 데이터베이스 명이 되겠죠. 설치할 때 제가 입력한 데이터베이스 명입니다. 그 밑에 시스템 01.dbf .dbf로 이루어져 있는 이 파일들이 실제 데이터 파일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v$control files라는 이 테이블을 조회하게 되시면 컨트롤 파일이 조회가 됩니다. 역시 오라클의 오라 데이터 밑에 db12c에 control 01.control이라는 이 파일이 존재합니다. 다음 이 파일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가지 알아봤죠. 데이터 파일 그리고 컨트롤 파일. 다음은 리드로그 파일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log 파일이라는 테이블을 조회해 보면 여기에 장애 복구 시에 사용되는 리드로그 파일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오네요. 역시 동일한 오라 데이터 밑에 db12c 언더 그 밑에 리드 01부터 03까지 로그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오라클 구조로 돌아와서요. 전체 오라클 서버는 인스턴스와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는 메모리에 생성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실제 디스크에 있는 파일들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각각 확인해 봤고요. ASMM과 AMM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관리할 때 메모리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를 관리할 때 메모리를 어떤 식으로 영역을 나누고 하는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존재합니다. 그 파라미터들을 DBA가 직접 수동으로 많이 관리를 했었는데요. 오라클 10G부터는 이런 ASMM, Automatic Shared Memory Management라는 관리자가 생겨서 바로 메모리 관리를 자동으로 최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11G부터는 AMM이라고 해서 쉐어드가 빠졌죠. 좀 더 막강한 그런 관리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라클 구조를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인스턴스 할당 및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관리자가 스타트업이라는 명령어로 스타트업을 요청하게 되면 최초의 오라클 서버 프로세스가 초기화 파라미터를 참고를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OS 커널에게 공유 메모리 할당을 요청합니다. 그럼 리눅스가 공유 메모리를 할당하겠죠. 이 리눅스의 커널은 OS 커널의 파라미터를 조회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냐? 바로 etc 밑에 cs control이라는 파일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파일을 제가 이렇게 열어놨는데요. etc 밑에 csctl.conf 파일입니다. 공유 메모리를 가지고 SGA로 할당할 때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할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S 커널이 램 일부를 오라클에게 할당한 뒤에 메모리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 메모리를 관리할 때 쓰는 파라미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파라미터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서 오라클을 관리할 때 운영 중에도 튜닝할 때도 문제 해결에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니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한 뒤에는 이렇게 메모리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메모리 관리할 때 필요한 커널의 주요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 파라미터를 세마포와 관련된 파라미터와 세마포 이외의 주요 파라미터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세마포와 관련된 파라미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마포 SEM이 붙었네요. MSL, MNI, SEM, MNS, SEM, OPM이라는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세마포와 관련된 커널의 파라미터죠. 그래서 오라클을 설치할 때 메모리를 어떻게 OS에서 잘 관리할지 그거에 대한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리눅스에서 실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pcs-ls-라는 명령어를 쳐보면 이 ls가 세마포와 관련된 명령어입니다. IPC2의 내용을 보는 겁니다. IPC가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메모리 관리하는 데 필요한 메시지 큐, 쉐어드 메모리, 세마포와 관련된 이 리눅스에서 쓰는 자원을 얼마큼 잘 쓰고 있는지 자원의 상태들을 보고 있는 거죠. 상태를 보시면 max number of arrays라고 해서 SEM-MNI가 되겠습니다. 바로 세마포 세트의 개수, 아까 보신 화면에서
이것이 되겠습니다. 각각 설명을 드리면 리눅스에서는 세마포라는 것은 어떤 깃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자원이 현재 사용 여부를 표현하는 값입니다. set과 unset 두 가지 값을 가지는데요. 엄청 많은 세마포어가 있겠죠. 그 세마포어들을 일일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세마포어는 세트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당 세마포어 몇 개를 최대한 정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파라미터가 바로 SEM, MSL이고요. 방금 보신 MNI라는 것은 리눅스 전체에서 설정 가능한 세마포어 세트의 최대 개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SEM, MNS라는 파라미터는 리눅스 전체에서 사용 가능한 세마포어의 최대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트의 개수 곱하기 세트당 세마포어의 개수가 되겠죠. 그것보다 많아야겠죠. 자, 그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SEM, OPM이라는 것은 한 개의 시스템 호출이 초당 호출 가능한 최대의 세마포어 개수, 최대 몇 개까지를 호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리눅스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해서 max number of arrays가 바로 세트의 개수가 되겠고요. max semaphore per array라는 것이 SEM, MSL, 세마포어 세트 아래에 들어있는 세마포어 개수, 그리고 max semaphore system wide라는 것은 SEM, MNS로서 시스템 전체에서 사용 가능한 세마포어 개수가 되겠습니다. 위에 두 개 곱한 것보다 커야겠죠. SEM, OPS 이게 바로 한 콜, 원콜이라고 하는데요. 한 개의 시스템 호출이 초당 호출 가능한 최대 세마포어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IPC에 대한 정보를 세마포어가 관련된 정보로 살펴보았고요. 세마포어 이외의 주요 커널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파라미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쉐어드 메모리 맥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쉐어드 메모리 맥스라는 파라미터는 공유 메모리 세그먼트의 최대 크기를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세그먼트가 뭘까요? 네, 오라클 SGA라는 것은 공유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서버 프로세스들이 공유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공유 메모리를 쓸 때 그 공유 메모리 용량도 아주 크겠죠. 그래서 커널이 이것을 응용 프로그램들에게 할당을 할 때 어떤 단위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 단위가 바로 세그먼트가 되는 것이고요. 세그먼트의 크기는 아주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이 있다고 할 때 테이블이 한 명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쫙 설치를 해놨다 라고 하시면 한 명씩 들어오면 그 손님을 한 명씩 테이블에 할당할 때는 아주 좋겠죠. 하지만 여러 명이 한꺼번에 오게 되면 붙여야 되는 번거로움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주 큰 10명씩 앉을 수 있는 테이블로만 세팅이 되어 있으면 한 명씩 오는 손님들은 테이블당 한 명을 할당하고 나면 낭비가 심하겠죠. 합석을 한다든지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이 쉐어드 메모리 맥스라는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것이 오라클 성능에 아주 많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cat 명령어로 PROC 밑에 sys 밑에 커널 밑에 있는 쉐어드 메모리 맥스 파라미터 값을 조회를 해 봤습니다. 지금 데이터 값이 좀 크죠? 4TB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은 오라클에서 제시하는 1112C를 설치를 했습니다. 오라클 12C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변경하는 명령어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오라클의 계정으로 지금 로그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값은 아주 중요한 시스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오라클 계정으로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유저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루트로 이렇게 사용자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echo 명령을 써서 지금 16MB거든요. 이 숫자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1000이 아니잖아요. 킬로바이트가 1024죠. echo 명령을 치고 16MB라고 하고 shared shm max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16MB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echo 명령을 써서 변경을 하게 되시면 서버에 재부팅 없이 바로 이 파라미터의 값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변경하는 방법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